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그 글루코사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글루코사민도 있고 콘드로이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약은 아닌데요. 이게 이제 특히 퇴행성 관절염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글루코사민도 그렇고 콘드로이틴도 그렇고 우리 몸에 아까 연골이 파괴돼서 없어지는 게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입니다.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이. 근데 이걸 이제 어디서 약으로 만들 때는 어디서 얻냐면은 글루코사민은 게, 가재, 새우의 껍질에서 추출을 하게 되고요. 콘드로이틴은 보통 상어 연골 같은 데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추출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약재로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 그런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사민이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4위였어요. 홍삼, 알로에, 그 다음에 뭐 네 번째가 글루코사민으로 600억 원 이상의 그런 매출을 올렸었는데 근데 2009년까지 보면은 글루코사민이 꾸준하게 좀 줄기는 합니다. 확실히.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인기 있고 히트를 쳤다가 요즘엔 좀 꾸준히 줄긴 하지만 여전히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8위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글루코사민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상식들이 있어서 이 글루코사민에 대한 그 정확한 그런 지식을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이나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의학적으로 그런 것이 충분한 그런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검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걸 따집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검증이 됐으면 그걸 우리가 이거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권장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런 연구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런 특별한 병에 그 약을 추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한 그런 기대감 또는 전문가의 그냥 견해 이런 걸로 어떤 약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이라고 하는 이런 그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특히 골관절염에서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관절염에서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에서도 예를 들면 손의 퇴행성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전혀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손의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단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부 연구에서만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제일 좋은 잡지에다가 이제 논문을 실게 됐는데 그게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나온 논문인데 그 결론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약간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서 약간 효과가 있지만 그것도 꽤 중증도 이상으로 좀 진행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서 통증을 줄이는데 좀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먹는 게 이미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한테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한테서 통증을 줄이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었지만 예방적인 효과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안 생기겠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는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틴이 섞여 있는 그런 약을 썼을 때예요. 글루코사민만 먹어도 안 되고 콘드로이틴만 먹어도 안 되고 두 가지 약재가 섞여 있어야 되고 글루코사민의 용량도 하루에 1500mg 콘드로이틴은 하루에 1200mg을 먹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콘드로이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염산염 기가 붙어 있느냐 황산염 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의 효과가 다른데 염산염 기가 붙어 있는 건 효과가 없고 황산염 기가 붙어 있는 글루코사민이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뒤에 보면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설페이트라고 써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설페이트기가 붙어 있는 게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알려진 또 다른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글루코사민 같은 약이 일부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소염 진통제라든지 타이레놀이라든지 의사가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한테 처방하는 약보다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고, 이게 아무리 건강식품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글루코사민을 드시면은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태는 보니까 그 2010년도에 2월달에 보건의료원 연구 결과인데 관절염 환자분들의 글루코사민을 한 10% 이상을 복용을 하고 계셨고 30%는 복용한 그런 그 경험이 있고 연간 3천억 원 가까이 여기에 글루코사민 제제 구입에 지출을 했고, 그리고 뭐 990명 중에 80%가 의사가 뭐 의사의 병의 진단을 받고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임의로 본인이 사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좋다 그래서 이제 드시고 한 거죠. 심지어는 한 40% 정도의 환자분은 전혀 관절이 아프지 않은데도 이제 글루코사민이 좋다니까 그냥 건강식품으로 드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예방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냥 드신 거죠. 예방 목적으로 또는 건강 증진 목적으로 드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문제인데 식약청에 등록된 그 국내 또는 수입 글루코사민 건강식품의 387개를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80% 가까운 글루코사민이 아까 제가 황산염 글루코사민이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염산염 글루코사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과학적인 검증 방법으로 효과가 입증된 그런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인 거죠. 그리고 그 퇴행성 관절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글루코사민의 그 복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이제 그 연구 결과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또 제 환자분들을 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불필요하게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글루코사민이 절대 안 된다,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중등도 이상으로 내가 무릎이 평소에 많이 걸으면 아프고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글루코사민을 드시는 거는 정당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무릎이 많이 아픈데 글루코사민을 그래서 한 2달을 먹어봤습니다. 2달을 먹어보니까 먹기 전보다 좀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 계속 드시는 게 권장하고요. 만약에 한 2달, 3달을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글루코사민 더 이상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그런 그 학회인 미국의 류마티스 학회 같은 데에서는 글루코사민을 그 공식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약제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치료약으로 권장되는 그런 치료는 아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건강 보조식품이 다 있습니다만 이게 다 아직 그 증거가 없는 그런 부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치료로 권장되는 건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인데요.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그 퇴행성 관절염에서의 수술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특히 어떤 경우에 하냐면 아주 초기에는 그 관절 안을 소위 관절 세척이라 그러는데 관절 안에 물렁뼈라든지 아니면 뼈 조각 같은 게 떠돌아다녀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거나 통증을 일으킬 때는 그걸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진행돼가지고 관절이 망가진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은 굉장히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해서 성적은 비교적 좋습니다만 어차피 인공관절을 이제 이해를 해야 할 것은 이런 인공관절이 건강한 20대의 젊은 관절을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한다고 완전히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제대로 된 관절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비해서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통증이 줄어들어서 내가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수명이 영구적인 건 아니고 보통은 한 10몇 년, 15년 내지 20년 사이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내가 너무 심해서 약을 먹어도 생활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힘들다 할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드리면은 그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우리 주변에 그 널려있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아주 그냥 팬시한 치료를 해가지고 그 병을 싹 고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잘 이해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병으로 오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진을 해서 엉뚱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이 된 다음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내가 관리를 잘해서 통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을 쓸 때는 그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다른 지병이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심근경색증은 앓은 적이 없는지 중풍은 앓은 적이 없는지 다른 뭐 항응고제 같은 약은 먹지 않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상담을 잘 해서 적절한 약을 선택해가지고 약물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